지금 버블을 붕괴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금리예요. 자, 지금 주담보 금리가 7%로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상당금리가 7%에 바짝 붙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빅스텝을 한다고 하면 연내 대출금리가 8%에 올라설 것이라는 게 관측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그냥 이제 대출 받으면 7%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그래서 버블이 꼈던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이제 버블이 자연스럽게 걷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20년, 2021년도에 집을 많이 살 때는 다 변동금리로 샀어. 금리가 싸니까. 그때는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2.5%인데 미쳤다고 은행에서 고정금리 했겠어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을 은행도 알았는데, 그때 그래서 변동금리를 했으니까, 그때 2.5% 받았으면 지금 5%로 이자를 내고 있는 거야.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변동금리라는 게. 자, 대출로 만든 버블 부동산이 전세 매매 가격을 둘 다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자를 얼마 내는지를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는 한 2배를 더 내는 거예요. 서초구 레미안 아파트 25평을 8억 1,5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얻었어요. 자, 이분이 전세대출을 최대 한도인 5억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고 일시 상환시 금융채 1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합해서 한 7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넷 월 이자 상환, 여기는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2만 6천 원을 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2년 후에 이달 금리 갱신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환액이 259만 3천 원으로 늘었다는 거야. 2년 전보다 거의 2배의 금액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세대출은 그나마 이제 이자만 내도 상관없는데 주담보 대출은 원리금을 내야 되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죠. 자, 그러니까 집들을 금매로 다시 내놓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자, 이번 시장에서 결국은 이런 버블이 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초저금리의 어떤 유동성도 있지만 어떤 급증하는 갭 투자들의 역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기로 만든 버블이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항상 부동산 전문가들이죠. 강의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공급 부족론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갭 투자들이 이렇게 공급이 부족할 때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해서 투기를 조장한 거죠. 투기를 조장한 거야. 어느 대장단지에 1000세대 되는 단지에 한 100가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단지에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강사들이 거기가 저평가되어 있다 하고 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군데에서 강의했으면 거기서 한 몇백 명이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걸 사러. 그 몇백 명이 달려오는데 한 사람이 하나만 사겠어요? 하나만 안 사는데 많이 사는 사람은 갭 투자니까 10개도 사요. 순식간에 동강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안 사면 그 옆에 거 사고, 그거 옆에 거 버리면 옆에 거 사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요번 그 시장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 세력이 굉장히 조직화됐어요. 조직화. 아주 뭐랄까요. 이제 SNS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SNS를 통해서 막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 규모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는 법인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펀드를 만들어서도 하고, 굉장히 규모화되어 있다는 거야. 조직화, 규모화.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직업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투기 세력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투기를 멈춰야 되거든요. 자기의 자본금에 맞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집을 사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어떤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집을 많이 사야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집을 많이 사면 더 돈을 버는 것을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은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데도 그 꼭지가 정점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집을 사는 거야. 주택수를 늘린 거야. 자, 그래서 많은 투기 세력들이 다 주택자로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꼬꾸라지면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커다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 사이클을 돌아보면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집을 사는데, 투기로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자제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경험한 부동산 강사들은 이게 부동산으로서는 개수를 늘려가서는 돈을 못 버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언젠가는 나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분수만큼 사놓고 강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로 돈을 버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요즘 어떤 버블 붕괴의 트리거가 되는 게 파운드화의 폭락이에요. 요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터지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뭐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준 거고, 그 판에서 트리거가 된 거는 유럽인데, 그 유럽에서 영국이 먼저 터지고 있다. 영국은 이제 블랙시트를 한 나라니까, EU에서 탈퇴한 나라니까 약간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터지고 있다. 지금 영국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한 10%대 폭등하고 있고, 영국의 뭐 강남이라고 하는 노팅힐 이 부촌의 집값이 반의 반값이 됐다라는 거야. 완전히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총리가 된 분은 그 와중에 재정 확대, 감세, 반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세계 경제 붕괴, 세계 버블 붕괴에 트리거를 지금 영국이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또 어디에서 버블을 봐야 되냐면, 그리고 이제 지금 나스닥 30% 빠졌나요? 나스닥 시장이 그 가격으로 보면 30%가 더 빠졌죠. 저기 우량주들도. 자, 지금 나스닥 시장과 다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 그 스탠다드 푸어스 500과 나스닥 지수가 2009년 3월 이후 최장기간 연속 하락. 자, 그리고 다우지수도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29,000선이 깨졌는데, 자, 나스닥도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이 지금 역사적인 버블 붕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우리가 그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 아마존,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그런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 뭐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자, 나스닥의 진짜 전문가들도 이 주식에 이제 버블이 꼈다라는 것을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나스닥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스닥도 작년에 이제 우리 사학가미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나스닥도 버블이 붕괴되는 단계다. 버블이 붕괴되는 단계다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이 싸지가 않아. 절대 조심하셔야 돼. 자, 나스닥 시장이 버블이 붕괴되면 세계의 주식 시장도 다 버블이 붕괴되는 거야. 한국의 코스피도. 주식 시장이 버블이 붕괴되면 다음은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붕괴되는 거예요. 미국은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버블이 붕괴가 돼요, 항상. 자, 이제 환율이 1,430원이잖아요. 이제 1,500원을 넘으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버블 붕괴에 우리 입장에서 트리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뭐랄까요, 주식의 폭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 환율을 방어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자, 잠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금 벌써 2020년대 초반 가격으로 폭락을 했어요. 2년 동안 급등한 가격이 다 빠진 거야. 이제 그건 완전히 버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부동산은 버블 붕괴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종은 지금 어떻게 됐냐고. 뭐 30%, 40%. 막 그렇게 빠져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대구는 다 미분양이야. 입지가 좋아도 미분양이고, 그냥 무조건 미분양이야, 여기는. 응? 자, 여기도 그동안 분양가가 버블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천, 경기도도 급락을 하고 있고. 자, 이거 다 서울, 자, 세종, 대구, 인천, 경기도, 이거 다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지금 폭락 초입이라는 거야. 서울은 내년에 엄청 빠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분양은 당연히 급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이 버블이 온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을까? 그동안 저금리 시장, 이 버블 경제를 지탱했던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하면 이 버블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시장을 지탱했던 저금리 붕괴가 됐잖아요. 장자 완화해서 긴축으로 갔잖아요. 자, 이런 시스템도 붕괴가 됐고, 화폐 가치의 어떤 급락, 그것으로 인한 고금리 현상. 자, 역시 화폐 가치의 시스템도 붕괴가 됐고, 저물가와 어떤 고용구조의 어떤 선순환을 유지했던 세계화도 붕괴가 됐잖아요. 버블을 지탱하고 있던 그 시스템이 다 붕괴가 돼 있어. 자, 그것의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패권 전쟁이고, 이런 그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금리는 폭등하고 있고, 자, 이런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으로 어떤 경제학자는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적정한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얼마나 큰 사이즈로 얼마나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응? 이런 시스템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얘기를 신문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신문에서 이런 거 강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식시장 폭락하고 세계시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거 기사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견을 넣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그다음 부동산 버블의 붕괴잖아요. 결국은 그 붕괴로 인해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 그다음에 뭐 그 스위스 뭐 모기지 회사가 파산한 거잖아요. 그것으로 일어났잖아요. 그게 단초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큰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 있고 세계 글로벌하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큰 위기가 오겠냐고. 그런 그 사건 사고들이 이 어떤 그 트리거가 되는 요인들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올 거라는 거야. 2020년, 2021년은 뭐 버블 경제의 피크였다라고 보시고 이 버블 붕괴에 대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될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버블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가지 않으면 더 후유증이 큰 거예요. 더 후유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최소화해서 치를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만 하고 각자 그런 그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